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간의 두 얼굴에 제대로 농락당한 중국 상황, 탈중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충격 사건에 중국 아비규환되다 중국이 미군 철수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 정치 조직 탈레반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탈레반과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세력 간의 연계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데요. 탈레반 대표단은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아프간 재건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경우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장 위구르 내 분리독립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탈레반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탈레반은 중국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과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극단적 사상이 신장에 퍼지는 것도 중국에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최대한 탈레반을 컨트롤할 수 있길 바라는 상황이며 탈레반은 현재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둘의 허니문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깡패 신랑과 사이코패스 신부의 신혼생활이 순탄할 리 없으니까요. 이슬람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탈레반의 유화적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탈레반은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닌 아프가니스탄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 통치 국가로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박현두 교수는 이에 극단주의가 언제 발동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탈레반은 카불에 입성하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두 얼굴의 민낯이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성 인권을 비롯해서 20년 전과 다를 것이라고 밝히며 새 통치 모델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0년과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17일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타카르 지방에서 한 젊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탈레반이 이 여성을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살한 것인데요. 여성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가 닦기도 전에 벌써 입장이 달라진 것이죠. 사실 탈레반의 이러한 만행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 자신들의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적용합니다. 무려 1400년 전의 것을 날 것 그대로 섭취하죠. 그러니 마탱이가 가지 코란에 널리고 널린 것이 여성인권 탄압 구절인데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코란 4장 24절 남편 있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단 내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은 예외니라. 즉 전쟁포로 노예 소녀들을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여성을 성노예로 정당화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코란 4장 11절 유산을 넘겨줄 때 딸은 아들의 절반이며 코란 2장 282절 증인을 세울 때에도 여성이라면 2명, 남성은 1명이면 족하다는 구절로 여성들의 인격 및 지성은 남성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폄하 구절이 아예 대놓고 있습니다. 이걸 고지고대로 알라알라 하면서 믿고 있는 거죠. 20년 전에도 탈레반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입각한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이슬람의 목소리라고 명명된 프로파간다 라디오 방송 하나를 제외한 아프간의 모든 종류의 방송과 음악, 영화를 금지하였고 여성의 부르카 착용, 일부 다처제, 외출 시 남성 가족 동반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흡연, 면도도 금지하였으며 연날리기나 부즈카시 같은 아프간의 전통 놀이도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며 배척하였습니다. 이들은 집권기 동안 바미안 석부를 포함한 문화재 파괴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 학살, 여성 박해, 탈레반 반대자나 샤리아법 위반자에 대한 잔인한 총살령 등으로 전 아프가니스탄을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샤리아법을 다시 한번 공식화하면서 엄격한 통제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회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원리주의적 이슬람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하고 있으나 곧 이러한 두 얼굴은 민낯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중국은 신장 위구르에 대한 탈레반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어느새 현실이 되었습니다. 8월 21일 파키스탄에서 또 중국인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벌이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현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중국인 1명을 포함한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번 다수댐 현장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이번 과다르 동만 고속도로 현장도 중국 대외 확장 정책의 핵심인 1대1로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과다르항의 외부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중국 국유기업이 2017년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곳이죠. 지난 버스 테러가 탈레반의 수행임이 밝혀져 이번 테러 역시 탈레반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수니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처럼 수니파가 다수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무슬림도
수니파입니다. 최근 파키스탄 내에선 같은 수니파인 신장 위구르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50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신장 재교육 캠프에 수감되어 있고 그 캠프는 시진핑 정부 아래서 세워진 것으로 주된 목적이 중국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슬람 사상 대 시진핑 사상,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세계관 격돌이네요. 주 파키스탄 중국 대사관은 이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파키스탄 내 치안 상황이 심각해 연쇄 테러가 잇따르면서 상당수 중국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안전방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시진핑한테나 나대지 말라고 권고하세요. 사실 친중 국가로 알려진 파키스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의아하실 수 있지만 파키스탄은 정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중 정서의 진심이며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탈레반과 형제만큼 가까운 국가였습니다. 탈레반의 뿌리는 데오반니입니다. 인도 뉴델리 북쪽 150km쯤에 데오반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영국 식민지이던 당시 여기에 무슬림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슬람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이런 인도의 데오반디들은 과격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사상을 익힌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게 아프가니스탄의 데오반디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도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보자고 악수를 청한 탈레반과 중국은 사실 등 뒤에 칼을 든 채 서로 먼저 꽂을 때를 재고 있습니다. 중국도 웃긴 게 8월 19일 아프간 북부 세력을 겨냥한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관영 황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와 타지키스탄 내무부는 전날부터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아프간 북쪽에 있으며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라미존 라킴주다 타지키스탄 내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은 산악지대에서 테러와 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혀 아프간 테러 세력이 국경을 넘을 것을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언제 맞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모두 미국이 그린 큰 그림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아프간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그동안의 타겟이었던 미국에서 이제는 무슬림을 핍박하는 중국으로 재설정되었다는 것인데요. 김한건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는 에너지 루트를 개발해왔다면서 내륙 파이프라인 루트는 전부 신장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탈레반과 함께 수니파 이슬람 권역이 신장에 형성돼 분리독립 운동이 강화되면 에너지 안보에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프간 철군을 결정하면서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바이든의 큰 그림은 미국의 지구촌 경영 전략에서 중동의 중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그간 중동에 쏟았던 돈과 군대를 아시아 태평양으로 돌려 중국 견제에 나서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탈레반의 동진을 막아온 미군이 떠나면서 탈레반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과 중국 서부 신장 지역까지 수니파 이슬람 세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폭증했습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탈레반 재집권으로 인한 아프간의 혼란 상황이 미국보다는 인근 지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생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에 개입하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씹어버리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바이든의 큰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이 아프간 혼란상을 방치해 결국 그 리스크를 중국이 받게 하도록 하는 떠넘기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군이 아프간 정부에 지원한 100조가량의 무기를 탈레반이 고스란히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미국의 의도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먼저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우리는 모든 군사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탈레반에게 간 건 알고 있네요. 20년간 지원한 100조가량의 무기는 대부분 근접전에 사용되는 무기로 아프간 정부에 제공한 보병용 제식화기와 차량 그리고 공격 헬기입니다. 전투기, 드론, 미사일, 탱크, 함선 등 첨단 무기들은 아니었는데요. 탈레반이 노획한 무기들의 활용성을 고려해볼 때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국가들은 단연 인접국들이며 즉 중국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포린 어페어는 미군이 남긴 무기들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들은 잠재적 위협을 껴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불철주의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역시 미친놈을 상대할 때는 더 미친놈을 데려와야 하나 봅니다. 둘이 붙어서 지구상에서 좀 안 봤으면 하네요. 현재 중국은 일반 국제 뉴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프간에 관련해 굉장히 많은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심이라기보다 두려움이죠.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개콘입니다.
이에 중국 정문과 문일련 중국 정법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 탈레반 정권이 중국 정부와 했던 합의를 깨고 신장 위구르 내에 있는 독립 세력을 지원한다거나 아프간 내에 그들의 거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마 중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응징을 할 것이다라며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고 핵심 국가 이익은 반드시 수호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탈레반에게 있어서 그리고 중국에게 있어서 모두 신장 위구르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핵심 이익입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양보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남은 것은 누구의 똘끼가 더 강할 것인가인데 탈레반은 중동의 차이나이고 중국은 아시아의 탈레반이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봐주지 말기.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균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슬람 사상 대 시진핑 사상이라 가만히 있어보자. 팝콘이 어딨더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